썰퐁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로 가슴속 따뜻한 사랑과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외로운 이에게는 다가올 사랑에 대한 가슴 뭉클함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중년, 노년의 사랑이 어쩌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썰퐁당을 응원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연주 48세, 20년 만에 책을 다시 펼친 여자.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으나 이혼 후 퇴직했다. 강민우 52세, 아내를 잃고 책으로 도피한 출판사 편집장. 좁은 원룸에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연주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본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 이혼 1주년이라고 쓰여 있다. 연주는 달력을 떼어 쓰레기통에 버린다. 수수한 옷들뿐인 옷장 안에서 그녀가 가장 편한 옷을 꺼내 입는다. 이혼하고 나니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게 뭔지도 기억이 안 난다. 현관을 나서는 연주. 왠지 바쁜 사람들 속에서 자신만 한가한 듯 어딘지 모를 곳으로 발길을 옮긴다. 페이지 51 간판이 보인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연다. 따뜻한 분위기의 북카페 안으로 들어간다. 어서 오세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인다. 그녀가 구석 창가 자리로 간다. 책장을 둘러보며 어느새 손끝이 한 권의 책에 닿는다. 그리스인 조르바 책을 꺼내 펼친다. 노란 형광펜 밑줄들이 가득하다. 연주는 순간 너무 놀라며 책을 넘긴다. 책 첫 장에 적힌 이름. 서연주. 1997년 3월 15일. 20년 전 자신의 필적이다. 내 책이네. 여기에서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다. 그녀가 밑줄 친 문장을 읽는다. 인생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연주 씁쓸하게 웃으며 페이지를 넘긴다. 또 다른 밑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본 적 없다는 것이다. 연주는 책을 천천히 덮은 후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신다. 같은 북카페 수요일 오후 3시 연주는 같은 자리에 앉는다. 테이블엔 전에 와서 펼쳐본 그리스인 조르바가 놓여 있다. 연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책을 펼쳐본다. 내가 여기에 책을 뒀었나? 20년 전 자신의 밑줄 옆에 새로운 필체의 메모가 보인다. 책 속 메모는 정갈한 글씨로 쓰여져 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펼치게 되더군요. 연주는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느낀다. 주변을 둘러본다. 카페엔 몇 명의 손님들만이 조용히 있을 뿐이다. 이런 메모를 남기다니 누굴까? 연주가 조심스럽게 북카페 직원에게 다가간다. 저기, 이 책은 대여용인가요? 아니요, 손님들이 자유롭게 두고 가시는 책이에요. 읽으시다 놓고 가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 그럼 누가 이걸? 많이 오래된 책이죠? 가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읽고 간 책들. 연주는 책을 들고 자리로 돌아간다. 다시 책을 펼쳐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긴다. 여러 곳에 두 가지 필체가 겹쳐 있다. 연주의 밑줄. 나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써버리고 싶다. 그 옆에 검정 볼펜에 낯선 메모가 적혀 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써버린 기분입니다. 연주 가만히 그 문장을 본다. 한참 망설이다. 그녀가 가방에서 연필을 꺼내 한 줄 메모를 남긴다. 연주의 집.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그리스인 조르바가 펼쳐져 있다. 그녀가 한참을 망설이며 연필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한다. 결국 조심스럽게 연필로 작게 메모를 남긴다. 20년이 지나니 같은 문장이 다르게 읽히네요. 그녀가 메모한 곳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본 적 없다는 것이다. 연주는 쓴 글씨를 바라본 후 밤하늘 창밖을 바라본다. 2주 후 수요일, 연주가 책을 펼쳐본다. 그녀의 메모 옆에 또 다른 답장이 있다. 맞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후에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읽으려 합니다. 연주 가만히 그 문장을 쓰다듬는다.
심장이 또 뛰기 시작한다.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마치 대화하듯 여러 페이지마다 두 사람의 밑줄이 겹쳐 있다. 북카페,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책이 두 사람의 대화장이 되었다. 한 페이지, 밑줄 친 문장. 인간의 영혼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저도 교사였을 때 이 문장을 학생들에게 읽어줬어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나요? 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만뒀지만 왜요? 20년을 바쳐 만든 가정이 무너지니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연주, 자신이 쓴 글을 본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 다음 주 같은 북카페에서 책을 펼친다. 또 다른 메모가 눈에 들어온다. 저는 편집자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듬었죠. 정작 제 아내의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팠던 것도 힘들어했던 것도 책 교정하느라 몰랐습니다. 2년 전 아내는 혼자 떠났습니다. 연주, 숨을 멈춘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무너져 본 사람만이 진짜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연주, 눈물이 핑 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쓴다. 당신도요. 당신은 이제 진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망설이다. 그 아래 더 쓴다. 저는 매주 수요일 3시에 이 자리에 앉습니다. 연주 쓴 글씨를 본다. 연주의 집,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든다. 아들 준호와의 오래된 문자들. 1년 전 마지막 준호의 문자가 눈에 들어온다. 엄마, 나 아빠랑 잘 지내. 나는 괜찮아. 연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북카페, 다음 수요일 오후 3시. 연주가 창가 자리에 앉는다. 왠지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책을 펼치자 또 다른 메모가 적혀 있다. 저는 매주 수요일 4시에 이 카페에 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10분. 그녀는 천천히 책을 읽으며 메모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3시 30분. 연주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시계를 바라본다. 3시 50분. 커피를 마시는 연주의 손이 떨린다. 문이 열린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온다. 단정한 옷차림의 그는 잠시 카페를 둘러보다가 창가에 앉아 있는 연주를 발견한다. 민우는 연주를 알아채고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한다. 창가 자리,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연주의 맞은편에 커피를 내려놓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조심스럽게 민우가 먼저 말을 건다. 수요일 3시인가요? 연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4시 맞나요? 민우가 앉는다. 두 사람 사이에 글이 쓰인 조르바가 놓여 있다. 민우가 책을 가리킨다. 노스모킹님? 연주, 어리둥절. 아, 제가 대화명을 잘못 말했네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책에 메모 남긴. 연주, 처음으로 웃는다. 저는 그냥 이름 그대로 썼어요. 서연주요. 강민우입니다. 두 사람 어색하게 커피를 마신다. 침묵이 흐른다. 민우가 책을 펼쳐 한 페이지를 연주에게 보여준다. 인간의 영혼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연주가 그 밑에 쓴 메모를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민우가 빈 페이지를 펼치며 펜을 꺼내 무언가를 쓰고 있다. 이제 우리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연주,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다. 북카페 앞 저녁, 연주와 민우 함께 카페를 나선다. 집이 어디세요? 저쪽이요. 민우 씨는요? 저는 반대편인데 조금 걸으며 가도 될까요? 연주,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 천천히 걷는다. 거리는 50cm. 북카페 첫 데이트 수요일. 같은 창가 자리. 연주가 페이지를 넘기려다 민우와 눈이 마주친다. 두 사람 동시에 수줍게 웃는다. 두 번째 수요일. 민우가 연주에게 책을 선물한다. 연금술사라는 새 책이었고 책갈피에 메모가 적혀 있다. 연주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잘 읽을게요. 세 번째 수요일 비 오는 날. 북카페 앞.
민우가 우산을 펼쳐 연주 위로 든다. 두 사람 함께 걷는다. 민우의 어깨가 비에 젖는다. 어깨가 다 젖었어요. 연주가 우산을 민우 쪽으로 기울인다. 괜찮습니다. 민우 다시 우산을 연주 쪽으로 기울인다. 두 사람은 20대로 돌아간 듯 마냥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네 번째, 수요일, 북카페 테라스. 민우 씨,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저도 수요일만 기다립니다. 민우와 연주의 손이 10cm 거리로 나란히 테이블 위에 있다. 민우가 노을만 보는 사이 연주는 조금씩 손가락을 민우의 손 가까이 움직인다. 그녀의 심장이 뛴다. 3cm. 민우가 연주를 바라보자 깜짝 놀라 손을 멈춘다. 민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노을을 바라본다. 그녀의 손끝이 민우의 손등에 닿는다. 연주 씨, 제가 손 잡아도 될까요? 연주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민우는 연주를 보며 그녀의 손을 꽉 쥔다. 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민우 놀란다. 왜요? 이렇게 떨리는 거요. 민우의 눈빛이 깊어진다.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는다. 연주는 눈을 감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소중한 거. 두 사람 서로를 본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노을이 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친다. 바닷가 어느 주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본다. 파도 소리. 교단에 다시 서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민우 씨, 저 결혼했었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이었죠. 연주 모래를 손으로 만진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3살 많았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파도가 밀려온다. 결혼하고 애를 낳고 저는 교사 일을 계속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저녁 차리고 애 숙제 봐주고 주말엔 남편 회사 모임 따라다니고.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연주는 쓴웃음을 짓는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2시쯤. 연주 모래를 쥐었다 펼친다. 술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도.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씻고 잤어요. 연주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다음부터 자꾸 보이더라고요. 핸드폰 보며 웃는 얼굴. 주말에도 나가는 회사 일. 서랍 속 처음 보는 영수증들이요. 민우 조용히 듣는다. 6개월을 그렇게 못 본 척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오해일 거야. 스스로를 속였어요. 연주는 눈물을 참는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 차에서 귀걸이를 발견했어요. 제 거 아닌 귀걸이. 민우 연주의 손을 잡으려다 멈춘다. 그때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변명도 안 하더라고요. 누군지, 언제부터인지, 왜 그랬는지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연주는 쓴웃음을 짓는다. 그게 더 화가 났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말이 미안하다 한마디뿐이라는 게. 이혼했어요. 아들은 남편이 키우기로 했고 전 모든 걸 놓아버렸어요. 학교도, 집도, 책도. 민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는다.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제가 뭘 좋아했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북카페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봤을 때, 20년 전 제가 쓴 밑줄들을 봤을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연주 민우를 본다. 그리고 민우 씨 글씨를 봤을 때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민우 그녀의 손을 꽉 쥔다. 연주 씨 아픈 얘기 들려줘서 고마워요. 왜요? 이제 저는 연주 씨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요. 연주는 눈물이 핑 돈다. 그리고 연주 씨 당신은 아름다워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아주 빛나 보입니다. 연주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웃고 있다. 고마워요. 민우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는다.
파도가 밀려왔다 간다. 저도요. 연주 씨를 만나서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연주 그의 품에서 운다. 민우 그녀의 등을 쓰다듬는다. 바람이 분다. 같은 바닷가 저녁. 두 사람 나란히 걷는다. 이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연주가 민우를 본다. 민우 씨는 아내분 많이 보고 싶으세요? 민우 한참을 바다만 본다. 매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요? 연주 씨를 만나고 나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 줄었어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요. 이제는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연주 민우의 손을 더 꽉 잡는다. 저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도. 두 사람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 석양이 지는 바닷길을 계속 걷는다. 바닷가 해질녘. 두 사람 여전히 안고 있다. 연주가 천천히 민우의 품에서 고개를 든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준다. 연주 숨을 멈춘다. 두 사람 눈을 감는다. 연주 씨, 네, 이래도 괜찮아요? 연주 고개를 끄덕인다. 민우의 손이 그녀의 뒷목에 닿는다. 연주의 손이 그의 셔츠를 움켜쥔다. 민우가 천천히 그녀에게 입을 맞춘다. 연주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키스가 깊어진다. 민우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싼다. 연주의 손이 그의 목덜미로 올라간다. 두 사람 더 가까이.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 이마를 맞댄 채 거칠게 숨을 고른다.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 이런 거 민우 그녀를 본다. 정말 처음이에요. 민우 놀란다. 키스를요? 연주 고개를 젓는다.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거요. 살아있다는 느낌. 연주 울먹인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떨려본 적 없어요. 민우 그녀를 꽉 안는다. 저도 그래요. 연주 그의 품에서 운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민우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시간이에요. 연주 그를 본다. 민우도 그녀를 본다. 다시 한번 천천히 입을 맞춘다. 이번엔 더 깊게, 더 절실하게 연주가 키스를 멈추고 그를 본다. 눈빛이 다르다. 민우 씨, 네, 민우 그녀를 본다. 연주 얼굴이 빨개진다. 저 이런 말 해본 적 없는데 오늘 민우 씨랑 더 있고 싶어요. 민우의 눈빛이 깊어진다. 저도요. 해변 호텔 복도 밤. 두 사람 손을 꽉 잡고 걷는다. 방 앞에 선 민우가 카드키를 꺼내려다 멈춘다. 연주 씨 정말 괜찮아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린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떨려요. 근데 민우 씨랑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민우 그녀를 끌어안는다. 복도에서 민우는 귓가에 속삭이듯 연주에게 말한다. 천천히 할게요. 연주 고개를 끄덕인다. 호텔방 안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킨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인다. 민우가 불을 켜려다 멈춘다. 불은 끄고 있어요. 민우 고개를 끄덕인다. 달빛만 방을 비춘다. 연주 몸이 굳는다. 하지만 곧 그의 품에 몸을 맡긴다. 연주 씨, 네, 저 아내를 결혼한 지 25년 만에 떠나보내고 그 이후로 이런 적 없었어요. 연주 뒤돌아본다. 민우를 본다. 저도요. 이혼하고 3년, 그 전에도 오래됐어요. 두 사람 서로를 본다. 우리 서툴겠죠? 민우 웃는다. 많이요. 연주도 웃는다. 긴장이 조금 풀린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키스한다. 연주의 손이 그의 셔츠 단추로 간다. 떨린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제가 할게요. 그가 천천히 자신의 셔츠를 벗는다. 연주 그를 본다. 달빛 아래 그의 실루엣. 민우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디건을 벗긴다. 천천히
연주의 어깨가 드러난다. 민우가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춘다. 연주 눈을 감는다. 숨이 가빠진다. 민우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로 간다. 연주 작게 신음한다. 민우 씨, 민우가 그녀를 안아 침대로 간다. 조심스럽게 눕히며 그녀 옆에 눕는다. 두 사람 서로를 본다. 아름다워요. 연주 눈물이 핑 돈다. 거짓말. 정말이에요. 민우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준다. 연주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연주 그를 끌어당기며 깊은 키스를 한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더 깊게, 더 간절하게 그를 느낀다. 같은 방 둘의 시간이 멈춘 듯 밖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하다. 두 사람 이불 속에 누워 있다. 서로를 아는 채 땀에 젖은 머리카락 거친 숨소리. 연주가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민우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평화로운 침묵. 민우 씨, 네, 이런 거였구나. 뭐가요? 사랑이요.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는 거. 민우 그녀를 더 꽉 안는다. 20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민우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린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부드럽게 키스한다. 연주 눈물이 흐른다. 근데 왜 이렇게 슬픈 거죠? 민우도 눈물이 핑 돈다. 저도요. 두 사람 서로를 꽉 안는다. 이불 속에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 다시 키스한다. 절실하게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창밖으로 파도 소리.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춘다. 같은 방 새벽. 동이 튼다. 연주 민우의 품에서 잠들어 있다. 민우 잠들지 못하고 그녀를 본다.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는다. 머리카락을 넘기며 이마에 입을 맞춘다. 잠 안 자요? 자면 시간이 가니까. 연주는 그를 바라본다. 민우 그녀를 안으며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연주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저도요. 두 사람 꽉 안은 채 창밖이 밝아온다. 페이지 51. 민우와 연주 오후 4시 같은 창가 자리. 연주와 민우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다. 테이블에 커피 2잔. 연주가 웃으며 민우에게 뭔가 보여준다. 민우도 웃으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다. 제주도 해변. 손잡고 걷는 민우와 연주는 행복하게 웃는다. 경주 불국사. 민우가 연주의 어깨에 스카프를 둘러준다. 연주는 행복하게 웃는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요일 3시와 4시. 우리의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이틀, 사흘로 늘어났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이야기도 늘어갔어요. 연주의 학교 교문 앞. 수업을 마치고 연주가 학교에서 나온다. 교문 앞에 민우가 서 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주 놀라며 달려온다. 어떻게 왔어요? 오늘 바쁘다고 했잖아요. 첫 출근 1주년인데 당연히 축하해야죠. 연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는다. 민우가 꽃을 건넨다. 어떻게 기억했어요? 연주 씨 이야기는 다 기억해요. 두 사람 웃으며 손을 잡고 걷는다. 그렇게 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제2의 사랑을 이어갔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두 사람 마주보고 앉아 있다. 민우가 작은 상자를 꺼낸다. 연주 씨, 우리 계속 함께 하자는 약속의 커플링이에요. 연주 눈물이 핑 돈다. 고마워요. 저는 준비한 게 없는데. 민우는 웃으며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준다. 연주도 민우에게 반지를 끼워준다. 두 사람 손을 맞잡는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계속이라고 믿었어요. 민우의 출판사. 어느 날 오후, 민우 책상에 앉아 원고를 본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 눈을 비비며 다시 보고 또 보고를 반복한다. 손으로 눈을 가린다.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 민우 천천히 손을 내리며 표정이 굳는다. 병원 복도 앞 민우는 혼자 복도 벤치에 앉아 있다. 손에 든 진단서를 멍하니 바라본다.
핸드폰이 울린다. 연주의 전화. 민우 전화를 받지 못한다. 계속 전화기는 울리고 민우는 받을 수가 없다. 북카페 4시. 연주는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다. 테이블에 커피 2잔. 하나는 그대로. 시계를 본다. 4시 30분. 연주는 민우에게 문자를 보낸다. 민우 씨,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전화 안 받으시고 걱정돼요. 답장이 없다. 연주의 집, 저녁. 연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본다. 민우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는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린다. 연주는 급히 문을 연다. 창백한 얼굴로 민우가 서 있다. 민우 씨, 어디 아파요? 민우 대답하지 못한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연주 씨, 네. 말해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연주의 얼굴이 굳는다. 병원요? 뭐래요? 빨리 말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췌장암 사기래요. 연주 숨이 멈춘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연주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민우도 함께 주저앉는다. 두 사람 서로를 꽉 안고 한없이 운다. 다음 날 민우 책상 앞에서 일어서다 앞이 흐려지며 쓰러지고 만다. 병원 복도. 연주가 급히 뛰어온다. 숨이 가쁘다. 복도 끝 병실 번호를 확인한다. 407호. 연주 병실 앞에서 멈춘다. 문 너머로 민우가 창밖을 보고 있다. 그의 뒷모습이 무너져 보인다. 연주의 손이 문 손잡이에 닿는다. 하지만 열지 못한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연주는 병실 앞 바닥에 주저앉는다. 연주는 다시 일어나 문 앞에 선다.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문을 연다. 민우 창밖을 보다가 돌아본다. 연주를 발견하고 놀라며 돌아본다. 그가 억지로 웃으려 한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연주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다가간다. 민우 옆 의자에 앉는다. 연주가 민우의 손에 꽂혀 있는 링거 바늘을 본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손에 닿는다. 민우 고개를 돌린다. 가세요, 연주 씨. 연주 손을 더 꽉 잡는다. 싫어요. 민우의 어깨가 떨린다. 한참의 침묵. 2년 전 아내도 이 병이었어요. 연주 민우를 바라본다. 그때 전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마감에 쫓겨 병원에 자주 못 갔어요. 민우 창밖을 본다. 마지막 3개월. 아내는 혼자 병실에 있었어요. 제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책상에 앉아 빨간 펜만 들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때는 몰랐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제 알았어요. 아내가 밤마다 얼마나 혼자 울었을지. 제 손을 얼마나 기다렸을지. 그런데 저는 이제 연주 씨 손도 놓아야 하네요. 연주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연주 씨,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민우 고개를 저으며 운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연주 씨는 이제 막 다시 걷기 시작했잖아요. 20년 만에 책을 펼쳤고 걷기 시작했고. 민우의 눈가가 붉어진다. 저 때문에 다시 멈추면 안 돼요. 저 휴직했어요. 그건 제가 정할 일이에요. 동이 튼다. 창밖이 밝아진다. 민우 연주의 얼굴을 본다. 연주 씨, 네.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주 목이 메인다. 저도요. 두 사람 서로를 꽉 안은 채 한없이 눈물을 흘린다. 창밖으로 해가 뜬다. 북카페 10개월 후. 연주가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다. 테이블에 커피 한 잔. 그녀 앞에 그리스인 조르바 마지막 페이지. 민우의 마지막 메모가 있다. 저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진짜였던 시간이었습니다. 부디 다시 아이들 앞에 서주세요. 당신은 자격이 있으니까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내시 민우. 연주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빈 페이지에 쓴다.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셋이. 연주는 책을 덮는다.
조심스럽게 책을 책장에 꽂는다. 카페를 나서려다 멈추고 뒤돌아본다. 책을 다시 꺼낸다. 마지막 빈 페이지에 덧붙여 쓴다. 민우 씨, 저 다시 시작했어요. 다음 주부터 학교에 나가게 됐어요. 매일 3시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4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3시 연주. 연주는 책을 책장에 꽂는다. 미소 지으며 카페를 나선다. 고등학교 교문 앞 일주일 후 다시 학교에 간 연주 교문 앞에 선다. 손에 글이 쓰인 조르바를 들고 심호흡을 한다. 교문으로 걸어 들어간다. 북카페 4시 빈 창가 자리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다. 책장에 글이 쓰인 조르바가 꽂혀 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가 그 책을 꺼낸다. 펼친다. 여러 필체의 밑줄과 메모들. 그녀가 마지막 페이지를 본다. 연주와 민우의 마지막 메모. 그녀 잠시 그 메모를 본다.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자신의 메모를 남기기 시작한다. 새로운 메모, 검정 볼펜. 저도 시작해 보려고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린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책장을 넘기듯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뿐. 지금까지 따뜻하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다가올 수 있다고 느끼셨나요? 썰퐁당이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썰퐁당에도 따뜻한 사랑의 응원 부탁드립니다.